SK그룹의 전신은 성경이었죠. 이 성경그룹을 이끌었고 이후에 SK텔레콤 회장까지 역임했던 송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카페 여종업원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송길승 명예회장 하면 대표적인 재계 원로입니다. 그죠? 지금 어떤 혐의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달 초였고요. 그리고 강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 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한 건 한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사회적인 유명 인사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이 사안이 좀 늦게 알려진 편인데요. 네. 지난 3일 저녁 지금 보시는 저 카페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 회장이 저곳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다리를 만지고 또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너무 놀라서 이를 거부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주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 회장이 이 여성을 또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16일 손 회장과 카페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경찰은 카페의 CCTV 영상을 통해서 강제 추행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7시쯤 손 회장을 불러서 3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손 명예회장은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법조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한창인데요. 실체가 드러날수록 정말 그 정직하게 하루 벌어서 하는 우리 서민들 참 분노를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법 도박 혐의였던 이 정은호 씨 조금이라도 좀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부장판사 출신 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썼죠. 그래서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법조계의 로비 실태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렇죠. 근데 어제 전해드렸지만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옷 벗고, 그러니까 검사장 그만두고 한 5년 만에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났다면서요. 네, 어제 전해드렸었죠. 오피스텔이 100채가, 물론 일가족까지 네. 포함해서요. 100채가 넘는다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거물급 인사들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이제 그림자 변호를 해왔다. 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관예우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전관예우, 잠깐 한자로 적겠습니다. 예, 네. 찾아보면 앞전 벼슬관 또 예돌의 만날 우자 씁니다. 이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하죠. 이 법조계에서는 그간 이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처음 맡은 소송은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식으로 예우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전관 예우로 유리한 소송을 맡지 못하게끔 2011년에도 변호사법 개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끊이지가 않네요. 예, 일단 검사나 또 판사로 이렇게 재임을 하다가 퇴직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네.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수백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많게는 수임료를 수십억까지 받는데 네. 적발돼도 과태료 수백만 원 낸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조계의 전관 예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전직 부장 검사가 이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뿌렸습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냐면 네,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내용이 나오죠.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누가 또 어느 지역의 부장검사로 있는지를 소개한 다음에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 등을 적시를 했는데요. 네. 이 변호사법 30조에는 이 사건 소임을 위해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뭐 지인 30여 명에게 보낸 초대 문자 메시지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예, 하지만 굳이 친한 사람들은 이 변호사의 경력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뭐하러 보냈겠느냐.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광고성 문자의 네. 가능성이 크다. 이게 많은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강국인데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들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 국가 기밀,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요 사이트들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공군입니까? 네. 올해 초에 국방부 청사에 있는 인터넷 PC 여러 대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자료들이 유출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네. 지난달이었죠. 이 방산업체인 이 한진중공업과 대한항공에서 또 해킹 공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군 홈페이지가 타겟이 됐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공군을 클릭하면 저렇게 공군 임시 홈페이지가 뜹니다. 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서 시스템 점검차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벌써 13일째 저렇게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네. 겁니다. 이 공군 측은 이 홈페이지에 악성 코드가 확인돼 지난 12일 새벽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일부 대민 서비스를 위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또 국군 사이버 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소행인지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또 악성 코드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공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현역 군인들의 정보를 노렸거나 또 접속한 군인의 PC를 좀비 PC로 만들기 위한 공격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중요한 군사 정보가 좀 빠져나갔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 공군에서는 지금 국방망은 인터넷망과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